네, 현재 시간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의 오름세를, 코스닥은 0.51%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현재 구간 알아볼게요. 임순재 대표, 김민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띈 세 가지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죠.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OLED는 LG가 일조 투자의 기대감이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했는데 OLED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조 원 차입을 결정했다라고 했어요. 이 차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가 무엇을 또 수혜를 예상해 봐야 되는 건지, 김민수 대표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단기 주도주입니다. 단기 주도주. 네, OLED 쪽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OLED 관련된 쪽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앞으로 업황의 QA 확대가 나올 것이고, 네.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LG와 삼성이 뭘 한다, 네, 투자를 한다라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리겠죠. 근데 거기 일단 유명무실하지만 JOLED라든 졸레드, 네, 이렇게 읽는 거 맞죠? 네, JOLED요. 예, 소니랑 파나소닉이랑 했던 합작사가 솔직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제 또 탈락하면서 역시 한중간의 변화가 나올 텐데, 아직까지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속도를 내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선점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정부가 자금 지원과 함께 육성책 다음 주에 내놓는다고 하죠. 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아산 간다. 예, 그렇게 되면은 자금 얘기, 5조 투자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게 맞물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약간 2차 전지 쪽은 좀 숙여질 거고요. 거기서 나온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라고 하게 되면 단기 주도주다, 주도 섹터다라는 쪽에서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라고 코멘트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확인을 해봐야 돼서 단기인 거예요? 아니, 어차피 그죠. 말의 어감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조금 길게, 네, 조금 길게, 예, 죄송합니다. 네, 그냥 최근에 그럼 2차 전지의 그 바톤을 이 디스플레이가 받기는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까 말씀해 주셨던 JOLED 있잖아요. 네네. 사실상 파산 걱정이 있다가 정말 파산이 결정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중국의 OLED 2파전으로 압축된다고 할 텐데, 근데 네. 그들이 이 시장이 잘 됐으면 파산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JOLED가 뭐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OLED를 하니까 일본에서 이제 기존의 AD에 대한 이제 뭐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보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이제 새로운 방식의 이제 OLED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은 그 방법이 뭐 수율이 안 나오면서 실패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OLED 산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JOLED 그 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패를 겪으면서 회사가 이제 뭐 접는 수순으로 밟았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JOLED가 이제 파산을 한다라고 해서 뭐 한국 업체나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걱정하고 있는 건 이제 중국 OLED 업체가 이번에 이제 파산, 그러니까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이제 JOLED 관련된 기술을 이제 뭐 어떻게 구입을 한다든가 얻게 되는 경우에 대한 그건 이제 우려감이죠. 이게 신기술이기 때문에 뭐 물론 JOLED가 자금력이 딸려서 실패했다라고는 하지만 중국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자를 해서 만약 다시 이걸 살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우려 섞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더불어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OLED 관련돼서 투자가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OLED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다라는 건 맞는 얘기긴 하지만 과연 OLED에 대한 수급이 얼마만큼 좋아질지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만 현재 있는 상황이고, 이 기대감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 시점까지는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LCD가 지고 OLED다. 모든 뭐 우리 노트북이라던가 TV라던가 패널들이 다 OLED로 바뀌고 있잖아요.
패널이 바뀐다고요? 저희 패널.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할 것 같았어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OLED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면은 또 여기는 LC보다 기술력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가격도 나중에 정말 가격 싸움을 벌이긴 하겠지만 현국 안에서는 기술력이 중요한 국내 업체들이 조금 더 러브콜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오늘장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건가요? 네, 일단 QA 확대에 대해서 분분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쪽은 뭐 노트북 바뀌어봐야 얼마나 바뀌었느냐 네. 예, 하는데 이쪽도 교체 수요를 자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망치는 이번에 기관을 까먹었습니다. 네. 예, 한 2027년까지 20%씩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LED 패널로 바뀌어서. 네. 근데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폼팩터들이 다 바뀌죠. 특히 폴더블 쪽도 중국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폴더블 폰에 대한 확대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도 하나의 폴더블 폰은 OLED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변화를 봤었을 때, 그리고 또 AR, VR 기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궁극적인 OLED의 확장성은 전장 쪽에서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님 차 아직 뭐 가운데 이만한 아날로그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다 디스플레이로. 그렇죠. 그렇게 나가기 시작할 때 그걸 다 누가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OLED 쪽에서도 특수한 POLED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쪽과 함께 요즘엔 또 좌석에 보면 뒤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걸 터치하면서 이렇게 하고 오늘 주가가 얼마야? 뭐 이렇게 보시는 이 헤드업 RES라고 그러죠. 네. 뒤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까지 생각하게 되면 자동차의 디스플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이게 다 OLED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QA 확대는 불을 보듯이 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기대감이 아니라 QA 확대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챙겨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QA 확대는 거의 보장이 되어 있다. 이 교체 수요도 그렇지만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럼 오늘 이 LG 디스플레이도 좀 많이 오르고 있고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드디어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수익 전환됐다고 기뻐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현 구간에서 이 종목을 굳이 팔 이유는 없겠네요. 뭐 LG 디스플레이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네. LG 디스플레이가 1조 원을 빌려온 게 과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에 이제 OLED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번에 빌려오는 자금이 2년 거치 이제 그 다음에 1년 분할, 총 3년 동안 이제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는 거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분할 시점이 2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때까지는 큰 수익 못 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게다가 또 이제 이번에 1분기 한 9천억 정도 지금 적자가 예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1조 원 넘는 이제 적자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의 현금성에 대한 우려 부분도 다시 하반기에 불거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일단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OLED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는 봐야 되지만 중간에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이후에 아마 또 주가의 방향성이 잡혀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특히 뭐 이제 1분기 실적이 아마 다음 달 말 정도에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때 발표되는 시점에서 다시 이걸 더 갖고 가셔야 될지 아니면 그 시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될지 아마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OLED 관련 최소 노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오늘 선액 시스템이 네. 폭등한 걸 보면서 이게 또 메타버스 기기랑 연결돼서 또 그쪽에 하나의 테마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분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생되는 걸로요. 네, 지금부터 쫙 그냥 가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QA 확대가 나왔을 때 폼팩터의 변화가 나온다. DDI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쪽이 그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OLED가 연동이 되겠죠. 네. DDI 쪽은 DB 하이텍. DB 하이텍. LX 세미콘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QA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소재가 더 많이 쓰이겠죠. 저희가 전기차 쪽에서 느껴봤습니다. 그러면 소재 쪽에 변화를 가져가는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마지막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근데 주가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좀 덜 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주가가 덜 갔다. 차트를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최근에 보면은 다른 종목들이 오늘 장에도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되거나 아니면 최근에 아예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횡보 중이에요. 네, 이 회사가 좀 OLED 소재라고 보기에는 동박도 하고 있고 뭐 곁다리로 또 화장품까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안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어떤 OLED 소재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면서 한번 반등을 시도하지 않겠나라는 정도로 보는데 이거는 주도주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갔기 때문에 약간 후발주 느낌? 그렇죠. 예, 그쪽에 대한 매수세를 좀 느껴보자는 차원에서 하지만 횡보했던 가격대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손절 대응해야 되겠죠. 네. 임순재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뭐 일단 소재 관련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소재 쪽으로. 네,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를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이제 투자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LG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추가적으로는 아마 기존의 투자가 아마 이어지는 수준에서 아마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신규 투자는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납품하는 그런 이제 회사 중심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가는 쪽도 이제 삼성 쪽에 납품하는 회사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덕산네오룩스 뭐 삼성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그다음에 뭐 필옵틱스 뭐 이런 회사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소재 그리고 삼성 이 두 가지 키워드로 OLED주를 골라보자. 임순재 대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확실히 강하고요. 거의 첫 질문에 답이 나왔어요. 단기 주도주가 될 것이다. 조금.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작부터 시끄러웠던 셀트리온의 주총 결과는 시작부터 시끌시끌하면서 주주 갈등 최고조의 좀 개회가 늦어지기도 했다고 해요. 주주들의 기존 불만은 무엇이었을지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주가였겠죠. 그렇습니다. 주가가 올랐으면은 주주분들이 화가 안 나셨겠지만 네. 일단 서정진 회장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나오는 이제 기대가 크다고 봤는데 네. 이번 주총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뭐 좀 달라지는 건 없다. 속 시원하게 나온 네. 얘기도 없고 나도 2,700억 부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기대를 뭔가 했었는데 나오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다 보면 약간 셀론 관점에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3대 이번에 주총에서 바라봤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뭐 6플라이마 허가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는 그냥 뭐 알고 있는 답변 정도로만 나왔었던 부분이죠. 네. 두 번째로는 3사 합병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7월 달까지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돼야 그다음에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나왔던 뭐 공식적인 분할 비율 이런 얘기도 아직 정확하게는 좀 확정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7월 달 여름 지나고 나면서부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마지막으로 M&A 하겠다라고 했던 쪽이 약간 5조 2천억 들어가는 박스터 인터내셔널인가요? 이쪽의 회사가 글로벌 수익 1위 회사입니다. 네. 거기다가 CMO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북미 진출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인수를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크겠다라는 쪽에서 하고 있는데 진행은 하고 있지만 뭐 이제 자사주를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전략 뭐 재무투자 F1 쪽을 끌어 들어와야 되겠죠. 네.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은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근데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또 M&A를 할 때 보게 되면 네. 이게 또 하겠다가 아니라 좀 기다려야 가격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누가 M&A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안 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약간 좀 운용의 묘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구체화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그냥 뭐 계획 쪽이죠. 저희가 모르는 게 없다 보니까 주가가 좀 실망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셀트리온의 그룹주 주가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 주총이 시작하니까 한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해서 지금 낙폭을 더 키우고 있고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12% 넘게 급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셀온으로 본 게 아니냐.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주총은 끝이 났다. 우리가 셀트리온을 볼 때 눈여겨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이들이 이번 주총에서 말한 뭐 M&A라던가 그 추후의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요? 네, 뭐 조금 전에 세 가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뭐 관련돼서 자사주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는데 뭐 서정진 회장이 자사주는 회사에 무익하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자사주 취득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게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에 대한 뭐 소각 관련된 부분도 일단은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회사의 이제 3사의 이제 M&A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뭐 빠르면 뭐 잘 되면 이제 올 연말 정도다라는 얘기를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밖에 못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관련된 이제 M&A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그보다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그 이제 바이오시밀러, 특히 이제 휴미라에 대한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제품에 대한 인가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된 제품이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한 8개 회사가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7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셀트리온이 현재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 밑에 있는 삼성 SP에서 지금 7월 1일부터 판매를 할 ко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아직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조금 이제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서정진 회장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에 이제 상당히 뭐 영업을 이제 집중화시킬 것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네. 과연 그런 발언이 실질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그런 이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휴미라 같은 경우에 뭐 세계 1위의 그런 이제 제약 이런 이제 약품이다 보니까 만약 이거를 처음 시장에서 뭐 진입을 못해서 조금 늦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선발로 진입된 그런 회사들한테 시장을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것도 뭐 그렇게 늦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실적을 보자. 네. 김민수 대표님은 내가 만약에 셀트리온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뭘 보시겠습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네. 셀트리온 말고 네.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셀트리온이 이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약간 좀 주춤하죠. 오늘 주춤하죠. 네. 근데 이런 때 기회를 삼아서 노릴 거는 마이크로바이옴 쪽. 마이크로바이옴이요? 네, 이쪽에 근데 뭐 장 활동 활발하신가요, 우리 앵커님께서는? 저도 너무 활발해요. 네, 더 이상 묻지 마시고요. 예. 네. 아니 물어봐 놓고서요. 네, 더 이상 좀 더티한 네. 방송이 될까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쪽에서도 FDA의 신약 허가를 받을 정도로 세레스라는 회사가 성과를 받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그러면 국내 업체들도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 체크한다고 하게 되면 두 회사가 눈에 띄는데 CJ 바이오사이언스고요. 네. 네, 일단 오늘 갔다가 좀 흔들리긴 하지만 이런 쪽도 충분히 과거 천랩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영국에서 파이프라인 사와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흐름들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앞으로 성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고바이오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변화는 지금 나오는 파이프라인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분야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임상 이상에서 넘어가는 변화 보게 되면 그나마 가장 가깝게 어떤 성과 낼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 나오자마자 저희 시스템방에 고바이오랩이 딱 나왔거든요. 지금 오히려 김민수 대표는 셀트리온에 대한 집중보다는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상입니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실시간 특징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황산 니켈 공장 준공의 LS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황산 니켈 무엇입니까, 대표님? 네, 황산 니켈은 이제 황산에 이제 니켈을 녹인 거다라고 쉽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양극재의 전구체에 씁니다. 양극재 네. 전구체.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가장 이제 핵심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황산 니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에서 이걸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고려아연, 그다음에 이제 KG 케미칼의 이제 두 회사의 이제 자회사들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S 같은 경우 이제 새롭게 이번에 진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LS의 이제 자회사인 이제 LS M&M, 뭐 옛날에 이제 LS 코앤 뭐 동재련인가 뭐 이런 형태의 이름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뭐 합작이 이제 끝나면서 LS M&M으로 바뀌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출자한 도리컴이라는 회사에서 생산중 공장을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뭐 연 생산으로 뭐 5,000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요. 뭐 향후에 뭐 2030년까지 27만 톤 규모로 이제 확장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LS 그룹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2차 산업의 신소재 중심으로 또 이제 신사업을 이제 영위한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LS가 오늘 주가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최근 한 10년 동안의 주가 고점 부근까지 다가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LS를 봤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은 LS 좋은데 하는 게 뭐 전선, 일렉트릭, 전기 그리고 에너지 이쪽이다 보니 뭔가 다 갖고 있어서 그런가 뚜렷하게 하나의 색이 없어서 그런가 특히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은 종목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좀 가벼운 거 선호하죠. 가볍거나 아니면 색깔이 뚜렷한 거. 네, 작년에도 LS 전선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맞아요. 여러 가지 관심주로 봤다가 많이 당했죠. 네. 주가는 안 가고. 네.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다 좀 잊을만 하니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 찾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하나의 부각이 되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잘하죠. 거기다가 이제 토리캡이라는 회사에 대한 가치도 다시 부각받는 것 같은데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토리캡이 니켈 함량이 좀 적은 걸 갖다가 또 다시 이 토리캡이라는 회사가 그겁니다. 그 도시광산 쪽에서 우리나라 1위의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도시광산 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 3천억이 넘습니다. 그런 정도로 가치 있는데 이런 회사도 있었죠?라고 하는 이제 부각이 또 다시 LS에 받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즉 재활용 쪽에 대해서 하나의 라인도 갖고 있구나라는 쪽이 또 부각받는데 LS 자회사는 무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많습니다.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주가는 움직이지만 지속성이 있겠느냐는 솔직히 잘 좀 모르겠고요. 차라리 같은 급 쪽에서 그래도 황산니켈과 관련된 쪽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쪽은 KG 케미칼이 맞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고 드릴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부각은 봤는데 추세는 유지가 될 걸로 보이지만 또 이게 아무래도 또 코스피 200 종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도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강하게 갈지는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맞긴 한데 정말 강하게 이 상승이 계속 유지될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차라리 LS 말고 LS의 자회사를 보는 게 조금 더 좋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이쪽도 마찬가지로 무겁긴 합니다. 네. 근데 한번 대인이신 이후로 되게 조심스러워하시네요. 예, LS가 로우에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데 네. 예, 그렇지 않아서 이제 근데 이 회사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변압기 쪽이죠. 그런 쪽에서 변압기를 가지고 이제 일체화시키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전 플랫폼인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면은 충전 관련된 쪽에서 딱 요 부지만 주면 우리가 알아서 플랫폼으로 정상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다 제공한다. 네. 이런 쪽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과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탄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충전 관련된 모멘텀 불었을 때는 한번 재조명은 받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LS는 이제 로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임순재 대표님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뭐 그나마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제 전력 관련된 기기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네. 이제 전력 관련된 인프라가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되면 관련된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친환경 이제 뭐 태양열이나 아니면 뭐 풍력 같은 경우에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전력 기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전압이 이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전력 기기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수혜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변압기 관련된 이렇게 전력 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이제 관심사항을 이제 시장에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력이라는 부분이 뭐 당장 수익이 크게 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관점에서 보면 LS가 일렉트릭보다는 좀 LS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LS라는 회사가 이제 지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이제 수익이 뭐 계열사에서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특히 이제 국내 국내에서 지주 회사가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있지만 뭐 이런 이제 이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뭐 주가 탄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쏘아올린 LS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실시간 특징주 알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